안녕하세요.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경찰서 형사팀장 이용순 경감입니다. 저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팽목항 현장이나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 등 많은 사건 사고 현장을 다녀왔고, 현장에서 느끼는 유족의 슬픔과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족분들은 고인 사망 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경찰 조사와 사건 처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오늘은 유족분들께 이 조사 과정이 왜 필요했던 것인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사건 발생 후 112, 119에 신고하면 119 구조대, 관할지구대, 담당 형사 등이 현장에 출동해 합동조사가 진행됩니다. 합동조사가 마무리된 후 유족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 형사에게 사건 진행 절차 등을 안내받으면서 진술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고인의 지병,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하여 소상히 진술하시고,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서나 평소 복용하는 약물,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거나 고인의 행적, 상호 메시지, 카톡, 통화 내역, 유서 등 고인의 사망 원인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안내대로 진술조서 참여 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수 있지만, 자살 사망이지만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록 뚜렷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 형사의 의견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검을 할 수 있습니다. 부검으로 인하여 장례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는 경우 담당 형사님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유족분들이 최대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경찰 조사 시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관련 정보에 대해 조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 내 피해자 보호 상담관을 연결해 유족이 이후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행정 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이 발생해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불가피하게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족 조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 고인의 죽음에 한 점의 의혹이 없게 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경찰의 업무 진행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는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유족이 부검을 원치 않음에도 부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형사도 관련 사항에 대해 심적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부검으로 인해 장례 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최대한 유족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살 사건 후 행정 절차에 대한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 293 부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향금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심리적인 어려움, 소위 말하는 내적 어려움들도 있지만 또 외적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향금님께 그 현실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들어보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함께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많은 유족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유품을 언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김향금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생각이 많이 달랐었거든요. 저랑 아이들은 모두 이제 한꺼번에 어떻게 그 기억을 지우고 싶은 생각인지 정리를 하기를 원했었고요. 저는 남편의 어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록들이나 책이나 옷이나 그런 걸 정리하기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옷은 정리를 해서 정말 좋은 곳에 쓰레기로 버려지기 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에 어떤 기증을 했고요. 그 다음엔 이사를 저희가 하면서 또 짐을 또 정리를 할 때 어떤 책의 일부라든지 또 남편의 물건의 일부를 또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금 남편을 기억할 만한 물건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유족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유품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고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그립기도 한 이런 두 가지 마음을 다 갖고 계신데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집 같은 어떤 경우는 남편이 어떤 삶을 마감한 공간이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어떤 이사를 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어떤 그 심리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그곳을 도망치듯이 이사하기보다는 제가 그 힘든 어떤 감정을 극복을 하고 남편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남편과 함께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집에서 한 2년 이상은 살고 이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시게 되면 고인분의 이제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또 어려움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갈등이라든가 또 단절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저희가 고인을 떠나보낸 것만큼 고인이 떠난 후에 어떤 큰 상처로 저희에게 다가왔는데요. 저는 이 어떤 고통을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질병을 앓든지 교통사고든지 사고를 당해서 사별할 경우는 주변에 위로가 있지만 이 어떤 자살로 인한 사별은 그 누구도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각자의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원망하는 대상이 필요한 어떤 가족군 쪽에서는 저희들을 원망하는 또 친했던 지인이나 또 친정 쪽이지만 어떤 원인을 어떤 남겨진 유족들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족분들께서 또 하나의 고통으로 경험하시는 것들이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김양금님께서도 아마 자녀를 양육을 계속하고 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고인이 남편인 경우에 어떤 유족이 겪는 어려움은 정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제 사례를 봤을 때도 무척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때 아들이 20살, 22살이 있었는데요. 한 명도 대학교 입학을 하지 않은 경우라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고민도 했었고요. 정말 제가 그때 해보지 않았던 일들, 파출부, 식당, 종업원, 병원 환자 식당에 또 어떤 일도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낮과밤을 가리지 않고 지금 1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 양육을 했었고요.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다 자기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유족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어떤 시간을 되돌아보면 혼자인 것 같았고요. 주변의 편견이나 소외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우연히 유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길 참석하게 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저희의 회복을 도와주는 전문 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곳을 통해서 저와 저희 아이들은 지금 회복해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주변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이웃이나 지인이나 계시다면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양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유족분들께서 겪으실 수 있는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른 유족분들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센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